네, 지금부터 그 음성을 탑재한 그런 PPT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를 여시고요. 자, 이렇게 샘플 PPT가 있는데 PPT를 여시고, 자, 메뉴에 보면 파일, 폼, 삽입, 그리고 그리기,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슬라이드 쇼 메뉴로 가시면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그 아랫부분을 내려보시면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화, 처음부터 녹화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께서 처음부터 녹화를 하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녹화를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슬라이드 녹화를 누르면 현재 클릭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녹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샘플로 처음부터 녹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녹화를 누르게 되면 얼굴이 나타나고요. 제가 지금 얼굴이 나타나고요. 얼굴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 교수자의 얼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튼으로 지울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거는 웹캠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웹캠 없이는 그냥 얼굴 없이 이렇게 녹화하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펜의 두께 이거는 얇은 펜이고요, 두꺼운 펜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을 잠깐 숙지하신 후에 자,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녹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녹화 버튼 누르시고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물로 정리된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를 높인다. 체크하고 사물 분리 기능으로 만든다. 물론 여기다 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마우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판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밑줄 긋는 것 형태, 밑줄 긋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장의 설명이 마무리되면 다음 장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은 좀 두꺼운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두꺼운 펜은 요걸 누르고요.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원리 분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펜으로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칠하듯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저기 두꺼운 펜인데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강의를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자, 사물에서 방해되는 부분이 특성을 추출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내용을 녹화하신 후에 중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녹화가 멈춰집니다. 그 상태에서 맞아 끄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녹화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이름을 한번 더 1, 2, 3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부분에 저번과 똑같아요. 엠팩4 비디오, mp4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그 변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들어진 동영상을 나중에 이전에 그 LMS에 탑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LMS에다가 탑재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PPT 자 잠깐만요. 네, 아직도 0바이트죠. 이게 변환하는 시간이 컴퓨터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오래 해서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환이 됐고요. 한번 클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아까 녹음했던 부분이 녹화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 예,
그래서 다음 장 넘기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다음 장 넘기는 것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LMS,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가상 강좌 CMS에다가 동영상, 지금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대학교 메인 사이트로 가셔가지고요. 아래에 보면은 대학교육개발원 앤 사이버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워낙에 글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희 학교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 캠퍼스 메뉴가 나오고요. 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CMS라고 있습니다. CMS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4번을 이 부분 아이디에다가 4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4번 이거는 사이버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4번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들어가시면요, 누구나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이러한 사이버 캠퍼스 CMS 이런 사이트가 창이 나옵니다.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상 강좌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파일을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녹음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에 아까 만들어 놨던 동영상, 그 PPT 파일 동영상 파일로 전환했죠. 그것을 올리는 그러한 걸로 가상 강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쪽에다 올리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동영상 올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동영상 파일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상 강좌, 샘플 가상 강좌, 아까 이게 아닌가요? 바탕화면에 예, 샘플 가상 강좌 mp4로 해야 되겠죠? 자, 샘플 가상 강좌 ppt 파일, 이게 동영상이었죠? 동영상 파일을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샘플 가상 강좌 ppt 파일 mp4 파일, 아까 제작했던 그 파일이 선택되고요. 자,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안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거 안 지정해도 되고요. 자, 공개 설정에서 반드시 공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설정하시고요. 자, 등록을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가상 강좌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 강좌가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죠. 업로드가 되는데, 자,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자, 업로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아래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유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공유 부분면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에 그 업로드된,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과 연계된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거를 카피를 눌러서 카피를 하시면 돼요. 카피를 눌러서,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카피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신 후에 나중에 이 링크된 주소를 가상강좌 운영 사이트에, 이거는 가상강좌를 만드는 사이트고요. 가상강좌 운영 사이트에다가 붙여주시면 학생들이 자기 그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그 가상강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까 만들었던 동영상을 그 교수님들 그 가상강좌 제작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캠퍼스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접속해 주십시오.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오른쪽 상단에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의 영상 파일을 클릭해 주십시오. 보이는 화면에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측 가운데에 일부 공개, 비공개, 예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공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측 상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까 CMS에다 업로드했던 그 PPT 강좌를 동영상으로 전환하는 파일을 업로드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 아까 CMS에 업로드된 파일, 그리고 아까 그 업로드된 파일에 그 링크 주소를 카피하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한, 혹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카피를 해도 되죠. 카피를 한 것을 직접 운영하는 과목에다가 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마지막 과정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대학교 사이트에 대학교육개발원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자, 아이디를 4번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4번을 입력하시고요. 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요. 자, 로그인 하시면 교수님들 성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강의실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를 쭉 눌러주면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과목명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영화위에 무슨 경영학개론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운영하는 과목들 중에 지금 아까 올렸던 과목을 그 동영상을 그 링크 하시려면 그 운영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버 캠퍼스라는 과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 과목에 해당 그 가상 강좌 사이트가 그 메뉴가 딱 보이게 되죠. 자, 이게 학생들이 보이는 메뉴와 똑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보이는 메뉴도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과목으로 들어가 후에 이제 교수님들은 이 메뉴가 좀 학생들과 좀 달라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먼저 학습 목차에서 강의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보강이나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릴 그런 메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차의 강의 목록으로 가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학습 주차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창이 뜨게 되면 여기다가 1주차, 자, 1주차 보강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1주차 보강이라고 그 주차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강의를 출석하게 될 기간, 즉 강의를 듣게 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될 학습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월 3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이 강좌를 듣도록 설정해 두면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간 설정해 두고 학습 목표랑 내용 이런 부분은 스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1주차 보강주의 컨텐츠에 관련된 메뉴가 생성이 되죠. 자,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했던 CMS에서 작성됐던 그 링크 주소 있죠. 링크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 부분을 자, 복사를 해서, 혹은 여기 눌러도 되죠. 자, 복사를 했죠. 자, 이렇게 업로드된 CMS에 링크된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강좌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붙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학습 주차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목을 또 만들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 자, 그 다음에 학습 기간을 설정해 주는데, 학습 기간은 그 PPT를 동영상으로 바꾼 동영상의 그 러닝 타임, 그 동영상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25분 분량이다 그러면 25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의 그 시간보다 동영상 길이보다 조금 더 앞뒤로 1, 2분 정도 여유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5분이면 27분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선택 파일명, 여기서 URL을 선택하시고 아까 복사했던 그 링크 주소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강 주차의 그 메뉴 강좌가 완성이 되죠. 학생들은 여기서 이 똑같은 메뉴를 들어가서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고 창이 뜨면 동영상을 플레이 눌러서 수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강의들이 이렇게 플레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강의가 끝나면 학습 종료를 눌러서 이렇게 강의 수강을 마치게 되는 거죠. 화면 중앙에 보이는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모건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해 주십시오. 가운데 상단에 있는 개설된 강의실을 선택하시고 강의 목록을 클릭해 주십시오. 학습 주차 등록을 클릭한 후 주차, 학습 기간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십시오. 학습 차시 추가 클릭, 학습 차시를 입력해 주시고 학습 시간을 입력합니다. 선택 파일명에서 URL을 선택한 후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기 해 주십시오. 모바일도 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붙여넣기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생이 잘 되는지 미리 보기를 눌러준 후 확인을 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캠퍼스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동영상 강좌를 녹음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동영상 강좌를 운영하겠다,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유튜브 활용 유튜브 탑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먼저 사이버 캠퍼스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교환 관리를 가셔서, 자, 일전에 했던 것처럼 학습 주차 등록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뭐 1주차 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아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시작 입력일, 자, 강의 시작일을 뭐 3월 16일서부터 종료일을 20일까지 하고요. 3월 20일. 자, 이 부분 뭐 학습 목표 작성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1주차 이러한 창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죠? 저번에 그 녹음했던 그 PPT 영상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1주차 창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학습 차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강의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뭐 이번에 유튜브 관련 유튜브라고 써보겠습니다. 유튜브 치고, 자, 유튜브 동영상의 길이, 자,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의 길이를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그 길이만큼 듣는데 앞뒤로 1분씩 1분씩 약 2분 정도 여유를 두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출석 여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 강의가 5분이라면 한 7분 정도 여유를 두고 앞뒤로 1분 1분씩 여유를 두고 한 7분 정도 학습 시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선택 파일명, 파일 경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URL 클릭하시고, 자, 제가 지금 참고로 지금 유튜브를 하나, 자, 지금 유튜브가 지금 우리 학교 모건 교육 혁신에 관련된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요. 이 주소를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커맨드 C에서 카피를 하시고, 복사,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이 URL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이 유튜브에 관련된 그 자료를 학생들이 같이 보면서 유튜브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파일 선택 부분에다가 제가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련된 자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자료실에다가 그 영상을 저장해 두고 파일 선택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난 후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유튜브 학습 시간 7분,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학습 기간은 3월 16일서부터 20일까지, 이 기간 안에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와 연결된 영상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를 돌려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종료를 누르게 되면 출석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온라인 강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관리, 과제 주제를 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받아서 어떤 코멘트도 달고 하는 과제 관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S에서 과제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기존에 들어갔던 대로 대학교육개발원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셔서 4번을 치시고요. 저는 사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과목 강의실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옆에 목차를 보시면 교수님들이 관리해야 될 목차들이 있는데, 교환 관리, 평가 관리, 수강생 관리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학습 활동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시면 과제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과제 관리 좀 이따가 이제 과제 관리 이후에 토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과제 관리를 들어가시고요. 자, 과제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과제 관리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제 등록을 눌러주시면 돼요. 과제 등록을 눌러주시고, 자, 일반 과제, 팀 과제, 일반 과제겠죠? 그래서 과제명, 그래서 문화, 예술, 생태계에 대한 조사, 생태계에 대한 조사, 이런 식으로 연구, 생태계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할까요? 네. 어쨌든 과제명을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 기간이 있어요. 과제 제출 기간을 클릭하셔서 3월 16일서부터 0시서부터 3월 20일까지 23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성적 반영 여부. 자, 나머지는 다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성적 반영 여부하면 성적에서 여기서 이제 직접 성적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반영하겠다, 미반영하겠다,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성적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공개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공개를 하시게 되면 공개 일자를 여기다가 언제 공개하겠다라는 것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 미공개를 하고요. 자, 뭐 연장 제출 허용 여부,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푸시 알람 사용, 뭐 이게 과제 제출했을 때 알람으로 문자로 이렇게 오던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하겠다 라면 푸시 알람 사용 여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는 과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제 내용을 여기다가 쭉 워드로 작성해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과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맨 아래 보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과제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PPT로 만드신 게 있다면 여기 혹은 PDF로 만드신 게 있다면 이 부분에다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과제를 선택할 때 이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등록하시고, 자, 과제를 등록하시고, 자, 이렇게 과제를 등록하면 학생들이 후에 이 과제 등록, 이 과제 관리 학생들이 칸에서 과제 메뉴에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과제들을 이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과제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피드백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낸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제관리 일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가서 이 과제 부분을 클릭하면 과제에 어떤 학생이 언제 과제를 냈고 또 뭐 HWP로 냈는지 PDF로 냈는지 다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과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각 학생마다 제출된 학생마다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사용하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과제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론방을 만들어서 토론을 운영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로 이렇게 4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토론 역시 과제 관리와 똑같아요. 옆에 있는 메뉴 중에서 자, 학습 활동 관리 메뉴 중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 토론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 토론 관리 창이 뜨게 됩니다. 토론 관리 창이 뜨게 되는데 과제 관리도 우리가 과제를 만들 때 과제 등록을 하고 거기다 내용을 입력했죠.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토론 관리도 자, 여기 토론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토론 등록을 눌러 주시고요. 자, 누르게 되면 토론명과 구체적인 토론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토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맨 위에 일반 토론과 팀 토론이 있는데 일반 토론으로 하시는 게 운영하기 편하실 거예요. 일반 토론은 뭐냐면 토론명을 보고 토론 내용과 토론명을 확인한 후에 학생들이 토론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그 토론방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이후에 타인의 의견도 보면서 거기 댓글을 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얼마나 잘 달았고 댓글을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댓글 수와 댓글 내용을 나중에 보시고 토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했는지를 보시고 점수를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일반 토론 선택하시고요. 토론명을 대학교 교육 혁신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명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 토론 기간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3월 16일서부터 0시서부터 3월 20일까지 23시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수를 반영하겠냐, 성적 반영하겠느냐 안 하느냐. 이거 저 과제 할 때도 있었죠. 미반영하겠다 그럼 미반영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반영하겠다 그럼 반영하시면 나중에 토론 점수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수가 바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공개 여부는 성적을 반영할 시에 공개하겠다, 미공개하겠다. 나는 성적은 주지만 학생들한테 미공개하겠다 그러면 미공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공개를 하시면 공개를 하시면 되고, 자, 공개를 누르게 되면 공개 일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종료 후에 토론 허용 여부인데요. 학생들이 깜빡하고 토론 기간 내에 토론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토론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미허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푸시 알람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토론 내용을 여기다가 교수님들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위에 걸 갖다 그냥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에 관해서 학생들이 참고할 자료들을 여기다가 PPT든 뭐 PDF든 뭐 HWP든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토론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간 내에 토론을 하게 되고 토론 참여 방식은 먼저 그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고 남의 의견들을 본 후에 거기다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댓글 참여가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적극적으로 뭐 동의 의사를 올리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몇 번 뭐 댓글을 달고 얼마나 댓글을 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그렇게 댓글 다는 그 토론에 참여한 그 참여도를 확인하신 후에 점수에 반영하시면 아마 관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토론 관리, 토론 주제를 내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